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문풀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2주 후에 저희가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문풀을 듣지 않았던 선생님들은 이제 9월 달 첫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오늘 정답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썼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미리미리 좀 채점을 해 봤습니다. 채점을 해 봤을 때 열심히 노력한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문제에서 읽는 걸 실수한 게 티가 나거든요. '아, 선생님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 앞뒤 잘못 읽었구나. 밑줄 친 것만 봤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 임용을 위한 대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기출에 기반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등에 나왔던 거 혹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 추가를 한다든지, 근데 어차피 실제 시험에서도 새로운 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기출 안에서 최소한 선생님들이 실수하지 않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되 오늘을 계기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연습을 해 보는 거. 그렇다고 할 때요, 그냥 문제를 읽지 말고 내가 잘 떠오르지 않은 것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빨간색 아니면은 내가 실수한 건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복습할 때도 이 자료를 좀 활용해서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채점을 제가 1, 2, 3교시 해당하는 거 몇 개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논술은 사실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 해 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얘기를 잠깐 했고, 강의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 계획이 어디 갔죠?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강의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이미 선생님들이 혹시 그 자료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과 관련된 거 한번 펼쳐 보실래요? 네네. 네. 자, 어 이미 한 번 정도는 다 읽어 봤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면, 또 처음 듣는 수강생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안내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직강생이신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 이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임강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미리 문제를 업로드해 드려서 직강생과 임강생 통합을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조교들과 같이 채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하고 그 채점을 한 걸 토대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첨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이제 성적과 관련된 공지는 두 번이 올라갈 거예요. 그냥 첫 번째는 우리가 점수에 기반해서 쭉 첨삭까지 했지만, 사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점수가 또 맞는 것도 틀리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한번 성적이 올라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적은 실제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의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등수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이 석자 통계 관련된 부분은 두 번, 그러면 추후에 마지막은 이의 제기하고 저희가 다시 업로드가 된 게 진짜 성적의 이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매년마다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적에 관련된 것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위치다 체크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임용고시 입고가 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극제로 활용하는 거지, 이거에 너무 심취해서 나는 정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잘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초등이라도 다른 때보다는 또 서울도 그렇고 좀 뽑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희 중등하고 유아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조금 인원은 뽑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이 인원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 석차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대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걸 계속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초등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첫 강의 하고 난 후에 작년 강의도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 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날은 작년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작년 강의 보시면 실제 기출에 이렇게 적중된 거라든지 일반 초등에
현장에서도 적중된 게 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백구팀 거 관련된 여러 강사 선생님 거 뭐 들으시겠지만 또 이제 일반 초등과 관련된 건 현직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도하고 있는지도 약간의 시야의 확장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초등 선생님이 출제해 주신데 오늘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나요? 일반 초등 문제 보니까 어렵던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기출에 기반하고 그냥 내시는 건 아니고 몇 년째 좀 해 주고 이제 문제 만들어 주고 계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기출을 잘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 관련된 문제는 해설 강의는 따로 없고요. 그 대신 저희가 관련된 것에 질문을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일반 초등 질문 게시판이 또 따로 있으니까 궁금한 건 '아 이런 식에서 정답이 이걸로 저희가 출제했습니다.'라고 하는 의도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총정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주 동안 다 강의하고 나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기출은 과거에 이런 기반이 있었었고 앞으로 지금 새로운 책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좀 더 뭘 살펴봐라 이런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 7-8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은 제가 중간에 AAC에 관련된 박은혜 교수님 등의 그런 강론이 따로 나왔다. 그리고 특수교육공학 2판에 관련된 강론이 따로 나왔다. 여기서 이제 초등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이제 다 만들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를 찍게 됩니다. 원래는 문풀 선생님들에게만 하려고 했거든요, 이 특강을. 그런데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듣는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AAC에 관련된 강론이라든지 그리고 특수교육공학 2판에서 새로운 것들의 그 강의를 찍으면 이 모고 듣는 선생님들에게도 무료로 이렇게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그런 특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쭉 보니까 ALC는 뭐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ALC를 공부하셨으면 선생님들이 '아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제 금방 이해가 갈 것이고 처음 또 이제 접한 선생님들은 일단은 그게 또 목적은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ALC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걸로 약간씩은 그 새로운 거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또 융통성 있게 자신의 공부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새로운 강론에 관련된 것도 이 총정리 추가 특강이 하면서 제가 대충 어떤 것이 기존보다 조금 더 추가했다라고 하는 걸 같이 함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문제도 이제 오늘은 나눠 드리지 않았지만 초등 특과정 때 이제 풀 수 있는 연습 문제라든지 장특법 문제는 월요일 날 선생님들이 보충 뭐 직강생 전용과 아무튼 그게 있을 거예요. 거기 또 자료가 따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걸 이제 또 선생님들이 연습하실 분들만 그걸 또 자료 뽑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거 오픈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풀하고 뭐고 같이 들었던 선생님들은 저희가 2차 피드백을 이제 해 드리는데요. 이때 2차 피드백은 이제 현직 교사랑 조인해서 줌으로 하는 건데 실제 "여기 현장에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현직 교사분들이 방학이 아니에요. 평일이다 보니까 여기 학원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줌으로 현직 교사에 관련된 피드백은 받는 거지만 그 대신 또 공짜 강의가 또 있죠. 그래서 정조희 선생님이 2차 강의를 무료로 해 드릴 건데 아마 이게 계속 개정이 돼서 하반기에 저희 이제 서진 강의를 듣지 않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고비용을 내고 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조희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또 무료로 선생님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단 이 강의에 있어서는 지금 문풀 보고 패키지니까 모의고사 듣는 분에 한해서는 2차 피드백은 이제 따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2차 강의에 관련된 것도 아마 할인이 모고만 듣는 선생님들은 할인이 적용될 것이니까요. 이거 실수 없이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뭐 보시면 첨삭은 저희가 마지막 주는 바로 그다음 주가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에 첨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첨삭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채점은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럼 첨삭된 것도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논술을 쭉 채점해 보니까 만점 딱 2분 나오셨거든요. 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만점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계속 보니까 딱 두 분.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만점이라든지 아니면 잘 쓴 선생님들 답안은 또 따로 올려 드려요. 아마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첨삭지가 따로 없어도 이 잘 쓴 선생님의 답안을 옮겨 쓰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샘플링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점하는 것과 이제 모범 답안이 제공되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9시 부터인데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9시 반으로 그 데스크에서 안내는 시간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체크를 잘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계속 9시 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강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제가 논술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할 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논술에 관련된 걸 확실히 오늘 처음 써보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오늘 느꼈거든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논술인데 이걸 논술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서답형으로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셨고 이거는 내가 내 입장에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채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만 볼 수 있게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글이 잘 익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논술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생님들 보면 글이 잘 읽혀요. 그러니까 어떤 장황한 설명이 없이 물어보는 것만 딱 정답을 쓰시면 뭐 우리가 장소와 상관없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다 채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선생님들이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글씨가 작거나 얇은 볼펜으로 쓰신 분들 그러면 글이 잘 안 익혀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음 주부터 좀 진한 거 그리고 좀 더 글자 크기를 크게 써 주셔야 오늘처럼 채점이 이렇게 스캔 떠 가지고 세 분이서 상의하시면서 현직 교사분들이 채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만약에 채점자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글이 잘 익히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성심성의껏 썼느냐라고 하는 이런 성의를 이 글 안에서 최대한 보여 주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논술뿐만 아니라 서답형도 쭉 잠깐 살펴보니까요. 글이 잘 안 익히게 1번, 2번, 3번을 그냥 줄대로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한 줄에 반가로 1번을 쓸 수 있으면 반가로 1번 쓰시고 그 다음 줄에 반가로 2번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좀 칸이 비었다고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을 한 칸에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잘 안 익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부터는 어떻게 하면 또 답안지에서 잘 익히게끔 쓰는지도 선생님들이 그것도 계속 주의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논술이든 서술형이든 계속 문제 지문을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계속 이렇게 쓰면 맞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를 출제한 것은 앞뒤 맥락도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다 이렇게 쓰면 A라는 정답 뭐 채점 되겠지라는 건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항상 기출에는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에 맞는 걸 써줘야 우리가 채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맞겠지는 우리 생각이라는 걸 계속 잊지 마시고 계속 문제에서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연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해라라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문제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교직 논술에 관련된 게 사실은 문제를 출제하면서 제가 제 생각으로 계속 문제를 내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기출에 기반한 걸 항상 토대로 저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의 문제를 살펴보시면 작년에 유아든 초등이든 항상 전체적으로 대화의 근거에서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항상 대화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대화 내용을 쓰고 거기다 덧붙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내 생각을 그냥 쓰는 것은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에 보시면 대화 내용에 근거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 생각을 쓰는 것보다는 항상 어떻게 해줘라? 대화 내용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근거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도 항상 약간씩 기출에 따라서
내가 배운 내용대로 또 안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유특은 다 대화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였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대화 내용에 근거하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대화에 없고 암기한 걸 그대로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직 논술을 출제할 때는 어떤 일부는 대화 내용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걸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에 근거하라라고 했지만 대화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않고 암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쓰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함정들의 해마도 약간씩 다르니까 그래도 1번은 대화에 근거하는 게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왜 항상 대화에 근거해서가 나올까요? 네, 맞아요. 채점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생각을 쓰는 걸로 문제를 출제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채점을 줄 건지 근거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교직 논술을 출제하셨던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채점했던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면 결론은 대화에 다 답이 있다. 그래야 채점에 관련된 편리성이라든지 확실하게 맞고 틀리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논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방가로 1번이라든지 방가로 2번이라든지 뭐 방가로 3번 이거는 그에 맞게 주어지는 답이 어디다라고 알려주는 단서거든요. 근데 반가로 1번, 3번을 논술에 체계 없이 그냥 서론 쓰시고 이어서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단락을 나누지 않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답이 어딨지라고 하는데 제가 찾는데 좀 한참 걸렸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방가로 1번, 2번, 3번은 내가 뭘 어떻게 쓸지 모르더라면 방가로 1번은 여기라고 하는 답이 어디 있다라는 표시를 꼭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연필이 어디 갔죠? 한번 일단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은 특수교사인 김교사와 진우 어머니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진우를 위한 행동 지원과 관련해서 나눈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초등에 나왔던 지문을 제가 그대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연술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대화에서 진우가 보이는 특성 3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을 신체, 또래 관계, 그다음에 환경 구성 측면에서 논하시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배점도 선생님들이 살펴봤어야 되는 겁니다. 진우의 특성 3가지와 지도 방법이라고 해서 6가지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다 대화에 근거한 대화의 답이 있는데 선생님들을 제가 쭉 채점을 해보니까요. 특성은 내 생각을 쓰고 특성은 대화에 근거해서 대화를 찾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쓰시고 그에 대한 지도 방법만 찾으신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건 다 분명히 제가 대화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특성을 쓰셨는데 지도 방법은 또 내 생각을 쓰신 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6점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5점은 대부분 많이 있었는데 6점까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특히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가 앞자리에 대한 단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환경에 관련된 뭐 도구라든지 자료를 따로 마련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자신의 생각을 쓰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 키워드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가로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갔죠? 이 연필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지금 잠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한번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이게 아까 가르쳐 줬는데 일관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순간 계속 옆에만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네요. 자, 일단은 어머니 대화에서 이거를 못 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대화에서 보이는 특성을 김교사가 보이는 특성으로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화에서 보시면 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교사가 보였던 내용에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등등.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뭐해라? 어머니 대화에서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에 정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단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화에서 진수가 보이는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작년에 감각에 대한 게 유아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나왔던 24학년도 교직론술 플러스 14년도에 나왔던 초등, 그때는 유아 초등 공동이었죠. 관련된 내용의 특성을 보면 촉각적인 것에 관련된 지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것 플러스 14년도에 나왔던 이 특성을 제가 기출을 그대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 본 분들은 또 이제 감각 회피, 감각 추구, 그러니까 자기 특성을 그냥 암기한 거, 감각 추구의 특성이다, 감각 회피 특성이다, 대화 내용은 없이 이렇게 생각보다 쓰시는 분들은 그냥 다 틀렸다라고 채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특성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어머니 진우는 어떤 아이인가요? 많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이다. 이것만 쓰신 분이 또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기서부터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헐렁한 옷만 입으려고 합니다. 몸에 붙는 멋진 옷도 입고 싶은데 입히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선생님들이 여기 보면 헐렁한 옷만 입고 몸에 붙는 멋진 옷, 몸에 붙는 옷은 이 아이가 입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몸에 뭔가 달라붙는 옷은 입지 않으려고 하는 감각 회피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내 생각을 조금 더 집어넣은 분들은 답이 그냥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써주시는 게 완벽한 1점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누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기출 똑같은 거거든요. 집에서 누나하고는 잘 지내나요? 잘 지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끔 누나가 진우를 안아주거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려고 하면 바로 피해버린다라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여기를 써주는 게 2점에 해당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누나가 좀 더 속상해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어제만 하더라도 누나가 핑거 페인팅 놀이를 준비했는데 진우가 절대 물감을 손에 묻히려고 하지 않아서 또 실망을 하더라고요 라고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성을 잡아주시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4년도의 지문에 14년도라고 했는데요. 플러스 13년도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정정하면 여기 있는 게 13년도, 14년도는 이 아래에 있는 거 그대로 찾는 거. 이렇게 해서 기출을 좀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지도 방법 이제 제시를 했고요.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을 신체적인 거, 또래 관계 환경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기억에 아까 13년도 유초 교직 논술을 보면 그냥 써주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분하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그대로 녹여져 있더라고요. 기출에.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감각 특성을 지도하는 촉각 부분에 있다가 해설지를 보겠지만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약간 13년도에 나왔던 촉각을 중심으로 제가 살을 좀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가요? 해서 지도 방법이 나오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또 지도 방법을 지어서 쓰신 분들이 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말고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요? 라고 하는 거는 지도 방법이 이미 뭐한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근거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제가 해줬습니다. 옷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여기 보면 몸에 붙는 것은 싫어하니까 헐렁한 옷만 입힌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다 틀린 건 아닌데 지문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틀렸다라고 채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우가 친구들과 접촉할 때는 미리 친구들에게 특성을 말해주어서 부딪히는 상황을 이 아이가 싫어하니까 미리 말해주는 건 훨씬 더 또래 관계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중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강론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 줄로 쓸 때 아이들이 줄 서려고 서로 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만 먼저 앞줄에 서고 나머지 아이들을 쭉 서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설 때는 미리 진우를 제일 앞에 배치해 줍니다 라고 해서 이런 관련된 내용은 다 6점은 지문 안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점, 3점, 6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가로 이번은 14년도에 있는 기출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 강점, 약점도 있었고요.
또래 교수에 관련된 정의를 쓰고 이런 내용들이 기출에 있었었거든요. 그 대신 이 당시는요 학생이 2명이었어요. 잠깐 기출을 이렇게 말해줘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13년도도 보고 14년도 기출도 같이 보실 거니까 14년도에 나왔던 기출을 보면 이 당시에는 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고 한 명은 이제 뭐 자기교수법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논술 문제, 하나는 또래 교수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저는 맞아, 또래 교수도 자기교수법처럼 단계로 나와 있는 게 하나의 또 전략이 있지? 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기는 제가 임의로 좀 더 기출을 섞어서 확장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에서 못 찾는 건 이거는 암기한 사람과 암기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부분에서는 점수 차이를 좀 더 벌리게끔 의도적으로 문제를 좀 바꾸거나 어렵게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또래 교수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뭐 찾아보겠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정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오답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같이 연계가 됐던 14년도 문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수업 행동에 나타난 강점과 약점이다라고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가보시면 요즘 진우는 학교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요? 진우가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해서 기초 학력 부진이 있는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결국 여기까지 다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대로는 또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근거만 있어도 1점, 뭐 기초학력 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1점. 근데 이 두 가지를요. 1번, 2번 특성 그러면 다 틀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다른 특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거나 기초학력 부진이 있는 대로 써주면 완벽한 정답. 하지만 이 각각을 쓰셔도 정답 이렇게 채점의 의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의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점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기출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출을 보신 분들은 그대로 잘 옮겼을 것이고요. 하지만 약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강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것을 잘 따라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해서 강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면 과제나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학습도 이어지고 친구와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게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런데 또래 교수라고 하는 걸 쓰면 너무 정답이 확장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래 교수 유형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점수 간격이 벌어지는 건 이 파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럼 잠깐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나타난 강점과 약점은 찾았으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는 4가지만 정확하게 다 찾으시면 점수가 주어지는 건데 이것도 2가지, 한 가지씩만 또 찾은 분들도 계셔서 여기 있는 배점이라든지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지 못한 분들도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2가지라고 한다면 각각 2가지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오답을 쓰겠지라고 하는 게 딱 걸렸던 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이 원했던 정답인데요. 전문가 또래 교수라고 하는 걸로 쓰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그러면 이 분은 문제를 잘 읽지 않은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요. 볼게요. 또래 교수 전략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걸 정확한 워딩대로 써주신 분들만 맞았고요. 이걸 또래 도움 학습 전략이라고 쓰거나 또래 지원 학습 전략,
또래 지원 전략 뭐 이렇게 쓰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쓰신 분들만 맞은 거고요. 그럼 진우에게는 어떤 것을 적용할 계획이신가요? 국어 시간에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국어 시간에 대부분 뭘 하더라? 읽기 유창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던 서답형 문제에서는 파트너를 읽고 그다음에 뭐 단락 줄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측하기, 예측 릴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기만 봤을 거예요. 성취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짝이 되어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과거 19년도 초등 문제에서는 성취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짝이 되어서 전문가 또래 교수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만 더 옆에 보시면 1대1 교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1대1 교수 대표적으로 전문가 또래 교수 혹시 생각나는 게 역할 반전? 또래 교수는 1대1 교수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각이 잘 안 나나요? 그래서 학급 전체 또래 교수 뭐 이렇게 해서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었었습니다. 결론은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라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은 또래 지원 학습 전략 전체 학급 또래 교수 그다음에 전체 학급 또래 교수 팀이라고 하는 것을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아까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성취가 높은 사람과 낮은 학생은 뭐밖에 안 나온다? 네,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거밖에 안 나온다. 그 대신 단 여기서 역할을 바꾸어라고 하는 단서가 있으면 상보적 교수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역할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단서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보적 교수로 쓰신 분들도 다 틀렸다.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요.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여기 인원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적과 상관없이 1대1로 짝을 짓는 것은 우리가 전체 학급 또래 교수라고 설명하고요. 1등과 꼴등, 2등과 그다음 이거는 우리가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3명에서 5명 정도 소수의 소집단을 통해서 여기서 튜터와 튜터의 역할을 바꾸면서 하는 것 등을 전체 학급 또래 교수 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할을 서로 바꾼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제 상보적 교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 1대1 교수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19년도에 초등에 나왔던 걸 토대로 역할 반전 또래 교수, 그다음에 전문가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또래 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초등은. 그래서 또래 교수가 15년도에 이런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때는 성취과제 분담 모형이라고 하는 협동학습이랑 같이 짝이 되어서 초등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래 교수에 해당하는 세 가지 전략 그리고 여기 나오는 19년도에 나왔던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 초등에는 출제가 되지 않은 상보적 교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래 교수는 과거 논술에 14년도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서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자. 그럼 이따가 또 해설지도 살펴보겠지만 문제에서는 잠깐만요. 문제에서는 또래 지원 학습 전략에 대한 일단 근거는 다 찾았으니까 이 단계의 명칭하고 내용을 논하다라고 했거든요. 명칭만 쓴 사람은 그럼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겠죠? 그래서 명칭만 쓴 선생님들은 다 틀렸고요. 명칭과 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서 짝이 되어야만 1점, 1점, 1점씩 제가 점수 배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래 교수 유형 1점, 각각의 3단계 명칭과 내용이라고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연결을 써주신 분들만 이제 각각 1점씩 했는데요. 우선은 번역본이라 사실은 해석하는 용어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은 그 범위가 넓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한 권의 책이면 딱 한 권의 책에서 외운 티가 나서 선생님들이 또래 지원 학습 전략도 딱 이 용어만 나왔어요. 다른 책 그러니까 초등은 넓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이렇게 섞어서 볼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외우는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높이는 거니까 확장하지 말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이걸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요.
유특은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작년 유특 문제를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이게 이제 24년도 유특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김 교사가 의도한 부모 교육 평가의 목적 한 가지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결국 일반화라고 하는 걸로 내 생각을 써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유특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라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에 대한 목적은 뭐다? 추후 키워드가 이거예요. "추후 부모 계획 수립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이게 쪼끔 더 예.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근데 추후 이것도 없이요. 그냥 부모 계획 수립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 용어만 들어가면 맞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없이 부모 계획 및 평가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부모 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건 지문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기 위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신 분들은 다 틀렸고 수립 계획 일단 키워드 들어가 앞뒤 어떤 살을 들어가는 건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기출 문제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확실히 보신 분하고 보시지 않는 분 여기서 또 점수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등 문제도 살펴보면요. 어떤 것들은 다 대화의 근거에서 있었었는데 딱 뭐만 4점 대체 행동에 관련된 효율성 측면 4가지 있죠. 그것은 지문에서 저희가 찾은 게 아니라 약간씩은 지문을 활용하지만 암기한 걸 그대로 쓰는 게 작년 초등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논술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에 전체적으로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화 내용에 웬만하면 다 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못 찾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외웠던 내용들을 써서 여기서 점수 차이가 벌리려고 하는 의도이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경향을 이제 섞어서 오늘 문제를 저는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아는데 왜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거? 근데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문제를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1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직론서 하나 1점이 교육과정에서 1점 뭐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그 이상 하고요. 교육과정 비해서 뭐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다 보면 5점 이상 넘는 실수는 그냥이에요. 근데 그 5점만 실수하지 않더라도 정말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계속 공부의 전략은 내가 새로운 것에 가는 건 뭐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기출에 있는 것만이라도 꼼꼼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들은 넣어 놨고요. 그리고 서론하고 결론에 관련된 건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후에 이렇게 모범 답안이 이게 쭉 이제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논술 강의를 듣는 강의는 아니어서 모의고사는 이 정도 키워드 해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디서 이제 키워드를 두어서 답을 찾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촉각. 여기 하나 더. 우각. 그다음에 촉각. 여기 이제 보시면 옷에 붙는 라벨을 제거한다. 갑작스런 접촉을 자제해 준다. 그다음에 또래와의 접촉이 적은 곳에 자리 배치를 해 준다. 한 줄로 설 때 제일 앞에 배치한다. 그래서 일단 근거는 이걸로 가지고 와서 제가 측면만 나눠 준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다 그래도 그냥 문제의 정답을 지어서 낸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감각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래 교수에 관련된 내용에서 잠깐 정리를 해 보시면 14년도 논술에서는 또래 교수 정의를 쓰는 것도 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기교수법과 또래 교수의 정의를 쓰고 자기교수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그런 논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걸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 이제 볼게요. 또래 교수 유형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이게 기존과 조금은 달라서 이게 넘기는 게 이게 끝에가 잘 안 보이네요. 우선은 그러면 말로 선생님들에게 해설지를 설명을 해 드리면 해설 자료 잠깐 볼까요? 해설 자료에서요.
페이지 4 쪽에 보시면 방법적인 부분이 나와요. 또래 교수 방법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반 전체라고 하는 단서가 없더라도 우선은 학급 전체 또래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래 도움 학습 전략, 또래 지원 학습 전략 여기 나와 있네요. 잠깐 볼게요. 자, 학급 전체 또래 교수, 전체 학급 또래 교수 번역의 차이인 거지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실제 19년도 초등에는 두세 개의 큰 형태로 나누어 또래 교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고 전체 학급 또래 교수 팀으로 오답을 작성한 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요, 두세 개의 큰 형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1대1로 짝이 이미 주어졌고 이 안에서 모든끼리 경쟁하고 강화받고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기면 또래 도움 혹은 또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효과적인 전략. 근데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논술 문제에서 봤던 키워드와는 좀 다른데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갖고는 또래 도움 학습 전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교직논술 지문에 담았잖아요.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능력이 좋은 학생과 능력이 낮은 학생이 짝을 이루는 거,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전문가 또래 교수와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는 참고로 보세요. 그다음에 학급 전체 또래 교수팀은요, 반면 보면 소집단이에요. 꼭 4명에서 5명, 큰 모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4명에서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소그룹을 형성한다. 이 용어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 학급 또래 교수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꼭 전체 학급 또래 교수와 전체 학급 또래 교수 팀이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부터는 여기 앞에는 통합과 관련된 강론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다 이제 학습장애라고 하는 강론 안에 들어가는 또래 교수예요. 그러면 반 전체 학생들이 하는 것에 관련된 이런 번역본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파트너 읽는 거, 그다음에 단락 줄이기, 그다음에 예측 릴레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페이지 안에 6쪽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선생님들이 파트너 읽고 3가지 중에 어떤 거 써도 상관없고 단락 줄이기, 다른 말로 요약하기 이거 같은 말인 거죠. 어떤 거 쓰든 상관없고 예측하기, 예측 릴레이 쓰시고 이 3가지 중에 어떤 거 쓰든 상관없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15년도 초등에 기출에 출제가 됐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있으니까요. 정확한 암기에서 또래 교수는 교직논술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걸 체크를 반드시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직논술을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어땠어요? 생각보다 이 총론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잘 반응이 없네요. 자, 문제로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시계를 보니까 벌써 제가 50분 동안 지금 떠드는 건가요? 저는 이제 한 문제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거 하다 보면 좀 흐름이 계속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미리 한번 쉬는 시간 갖고 저희는 이따가 교육과정 회의 쉬는 시간 끝나고 난 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쉬도록 하세요.